자, 너무 일찍 와서 사람이 없나? 경기가 엄청 많아요. 어우, 씨, 어지러워. 거의, 오늘도 거의 뭐 30경기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경기를 분석하다 보니까,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대신 분석하는 경기 수는 평소보다 많습니다. 최소 이제 15개 이상 분석을 할 것 같은데, 자, 보자, 정리가 돼 있나.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한 1, 2분만 이따 갈게요. 1, 2분 있다. 한 30한 뭐 7분? 뭐 요 정도에 스타트 하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좀 하고 조합 한번 다시 보고 못하는 게 없나. 자. 잘못 적었네. 경기가 진짜 많다.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잘 살아남으셨습니까? 주력들 잘 되셨어요? 진짜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잘 골라가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H밀란 마헨 제가 제일 좋게 봤던 경기랑 맨시티 일반승을 가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야, 진짜 맨시티 그거를 마엔을 못 해주네. 부주력은 맨시티 1마엔 한 폴락 났고, 주력은 이제 밀란 마헨 맨시티 승 그렇게 가서 먹었는데, 아, 다행이네. 맨시티가 못 이길 뻔했어요, 여러분들. 거의 못 이기는 사이즈였는데 사실 공격진에서 뭐 누구야, 그 수비 쪽에 존 스톤스가 이제 중거리 한 방 꼽고, 그 또 폴란드가 또 원더골 하나 넣으면서, 진짜 사실 밀란 마인 그냥 푸근한 거 보고서, 일단 주력은 먹었다, 주력은 먹었다 이 생각하고 이제 경기를 그 이후에 4시부터 시작되는 경기 봤거든요. 야, 근데 맨시티가 전반전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싶었는데 손잡골 먹고, 진짜 큰일 났다, 일 났다 이거 싶었는데 어떻게 이겨줘가지고 진짜 다행이었어요. 진짜 거의 못 이기는 사이즈였는데 사실 터졌어야 되는데 극장으로 살려주네. 극장으로 많이 터졌더니 그래도 한번 살려주네요. 제가 최근에 그 틀린 것 중에 세봤는데, 최근에 한 7개 틀린 것 중에 4번이 극장으로 불어줬더라고요. 요번에 극장으로 일반승은 살려주네 맨시티. 진짜 와인까지 해줬으면 부주력까지 먹고 이제 좀 시게 먹는 건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해축 흐름 잘 이어가서 뭐 괜찮은 것 같고. 쭈니님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오늘은 어차피 경기 수가 엄청 많아서 평소보다는 배당이 좀 높아요. 주력도 그렇고 부주력도 그렇고. 고배당도 일단은 2박스 넣었어요. 2박스 넣어놨고, 부주력 하나 있고 그리고 주력 하나 있고, 주력이 3배가 일단 넘게 잡아놨어. 이게 저도 주력을 짤 때 경기가 너무 많고 갈만한 게 좀 그래도 있다 보니까, 2배 언저리 사이즈로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좀 키웠습니다. 주력 배당 좀 올려놨고, 오히려 너무 뻔한 거 건들면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조금 뭐랄까, 이걸 간다고 싶은 거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제 눈엔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넣었으니까. 왜냐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너무 뻔하면 비아레알 마인 이런 거 건드니까 못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뻔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조금 피하려고 일단 노력을 했습니다. 약간 손이 잘 안 가는 거 중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 경기 이런 거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일단 멤버십 업로드하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세비야 문은 잘 잡았는데 첼시도 햄못 뜰 뻔 했는데 기회를 못 살리네 새끼들. 뭐 어차피 유벤투스 햄무가 부러지긴 했는데 무접도. 자, 일단은 올라갑니다. 요렇게 오늘 경기가 많아서 표가 2개예요. 2개로 올라갑니다. 2개로. 자, 멤버십 올려드렸고요. 가보자. 첫 번째 경기 클루지 대 시바스스로 먼저 이제 스타트를 가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좀 클루지 정배가 빠졌어요. 일단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질 경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배당이 너무 낮아져서 일단 배당 메리트는 좀 사라진 경기라고 제가 볼 땐 생각이 들어요. 1.8은 아니 클로지가 1.8은 좀 심했다 싶었거든요. 1.9 몇은 줘야지. 그래도 어떻게 1.8까지 깎았어. 너무 많이 깎았다 싶고요. 첫 번째 경기 일단 두 팀 다 무승부로 스타트를 했고, 발카니 원정부 슬라비아랑 이제 홈에서 시바스스가 비겼고, 이런 사이즈고, 두 팀의 전력은 시바가 조금 낫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만 올 시즌을 보면은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둘 다. 클루지 같은 경우가 직전 시즌 1위였어요. 리그에서 단 2패를 기록하면서 1위였는데 이번 시즌 5위거든요. 지금 벌써 3패요. 벌써 3패. 리그 3분의 1 바퀴 정도 돌았나 했는데 벌써 3패를 기록하면서, 클루지 역시도 이번 시즌 직전 시즌보다 좀 안 좋은 경기력이나 결과를 내고 있고요. 시바스는 애초에 컵대회 우승에서 올라온 놈들이죠. 직전 시즌 10위였고요. 이번 시즌 더 안 좋아요. 4무 2패로 15위. 이거는 시바스도 프렌을 사실 못 가는 경기고요. 어떻게 가? 리그에서도 이지랄인데, 터키 리그에서. 리그 수준은 터키가 당연히 높아요. 근데 뭐 거의 강등권 딸인데 지금 1승도 없어요. 전력 자체는 약 우위지만 흐름 자체가 좋지도 않고, 사실 당장 리그에서 신경 써야 될 시바스스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큼지막한 부상자 같은 경우 클로즈 쪽에 이제 주포 한 명 빠집니다. 주포. 공격 쪽에 괜찮은 놈 2명 있는데 한 놈이 빠지는 걸로 보여요. 이런 사이즈에서 결국에는 양 팀이 어쨌든 리그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결과들 이런 걸로 좀 종합해 봤을 때 승무 사이드의 언더 요 정도거든요. 승무의 언더 쪽인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홈에 대한 남벌님 고맙습니다. 남벌님 그 메일 주소 좀 남겨주실 수 있나요? 메일 주소. 안벌람벌 이렇게 8,300원 6 오스트레일리아 풀로 달러. 적으시면 메일이 잘리고, 이렇게 아이디 적으시고 이렇게 주소 이렇게 적으시고. 오늘 어차피 경기 많아서 천천히 할 거니까 일단 제가 요거 영상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보이는 화면에 그거는 내려드렸어요. 채팅창은 내려드려서 확인하고 바로 지울 테니까 메일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채팅창 입력한 양식대로 올려주세요. 저렇게 영어 입력하시고 메일 주소 이렇게 한글로 입력하시고 뒤에 도메인 주소
저렇게 해야지 이제 필터링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요 경기는 승이랑 언더 쪽을 일단은 봅니다. 다만 무승부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기고요. 그래가지고 뭐 물을 찍든 뭐 무승부 햄물을 찍든 뭐 언더를 찍든 약간 자기 손에 가는 대로 그냥 찍을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배팅은 안 했어요. 막 좀 일단 배당 떨어진 것도 기분이 좀 나쁘고 메리트가 막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1대0, 2대0, 1대1 혹은 0대0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그래도 가기 좋은 것 같은데 2대1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이탕님 고맙습니다. 걔 똥뚱키를 만났네. 아 이거 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설명을 안 했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부터 계속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 할 거거든요. 끝나고 이제 유로파 할 때 제가 유로파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갈 건데 혹시나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컨퍼런스 리그는 1위는 지금 A, B, C, D 보이시죠? 이 정도면 보이겠죠? 팀들은 잘 안 보이려나?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1위 팀은 다이렉트 진출 16강으로 2위 팀은 유로파 3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갑니다. 챔스랑 유로파는 1, 2위가 올라가고 3위 팀이 이제 하위 유럽 대항전으로 떨어지잖아요. 챔스에서 3위면은 유로파로, 유로파 3위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고. 근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위는 뭐 없고요. 그냥 탈락이고 2위도 다이렉트 진출이 아니라 플레이오프를 거친다는 점. 어쨌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2위 대 유로파 3위면은 대충 사이즈가 전력상 유로파 3위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2위도 사실 16강으로 가기는 조금 빡세다. 그러니까 몇몇 팀들은 전력이 괜찮아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사이즈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뭐 배당 괜찮은 것들 한 뭐 두세 경기, 세네 경기 맞췄던 것 같아요. 뭐 고배당 무승부라든가 이 배당에 속지 마라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맞췄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일단 그 맥락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경기는 분석 끝났고요. 뭐 볼 게 없다. 클로지 승무 사이드에다가 언더 사이드 골라서 가는 경기고요. 두 번째 슬라비아 프라 체코 대 발카니 좀 전이랑 같은 조 코소보인데 이 경기는 사실 뭐 슬라비아가 학살을 어느 정도 그래도 1마일 정도는 해줘야 되는 사이즈인데 요즘 하도 일정이 빡빡해서 이변이 조금 많이 나요. 챔피언스 리그도 사실 한 주 하면은 적어도 이제 뭐 몇몇 팀들은 그냥 완전히 푸근하게 학살하면서 뭐 4대0 막 강팀들 있잖아요 홈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제 경기만 봐도 무슨 똥배들이 다 똥줄이 하나같이 다 똥줄이었어요. 레알 똥줄, 첼시 똥줄 무, 맨시티 개똥줄 또 어디야 유벤투스 졌고 세비야 묵했고 대체적으로 강팀들이나 여러 이변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도 제가 지난번에 분석 때 말씀드렸는데 스쿼드 뎁스 자체가 뎁스 주전 라인업은 괜찮은데 뎁스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하게 약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경기 원정 경기에서 어디야 시바스 상당히 이제 프라가 충분히 잡을 만한 사이즈의 경기에서 결국엔 무승부를 캤거든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였는지 슈팅이 약간 난사 느낌으로 나가가지고 슈팅은 더럽게 많이 했는데 한 골밖에 못 뽑으면서 물을 캤었는데 오늘도 좀 걱정이 된다. 주전 미드 2명이 일단 불투명이고요. 주포 한 명 빠진 것 같아요 슬라비아가. 그래서 이거 마인 개똥배인데 솔직히 오늘 경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 마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는 일단은 표현에 일반승만 넣어놨고요. 일반승만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경기 많은 날은 이런 일반승이 아예 메리트가 없지가 않아요. 경기수가 뭐 한 10개 뭐 10 몇 개 막 이 정도 있을 때는 이거 똥배 아예 의미가 없거든요. 뽀배가. 근데 경기수가 많으면 고배당 찍기도 되게 좋고 배당을 늘리게 할 때 이런 거 하나 넣으면 배당이 쑥쑥 은근히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뭐 일반승 볼 바엔 분석 안 한다는 마인드인데 그래도 그냥 가져오긴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인 찍어도 뭐 할 말은 없다. 다만 배당 메리트가 딱히 모르겠어요. 발카니가 코소보 팀에다가 경험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이즈는 충분히 마이너할 사이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전력 자체는. 다만 체력적인 문제가 좀 걱정이다. 요르고르 대 몰데 잠깐만 이거 어디요?
잠시만요. 얘네 어디였지? 스웨덴이랑 국가가 보자. 유루고르가 스웨덴, 몰데가 어디였지? 덴마크? 아, 노르웨이. 이렇게 일단은 됐고 유루고르가 3록 이 해당 조에서 최약체 팀인 3록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아쉽게 기록을 했고요. 몰데 같은 경우가 헨트와의 홈 경기에서 또 0대0으로 비겼었습니다. 유루고르 경기는 제가 이거 샴록이랑 할 때 샴록 프렌을 봤었죠. 유루고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봤었고 몰데 경기 지난 경기는 패스했었고 그랬었는데 자 일단은 전력 자체는 거의 뭐 해볼 만한 사이즈예요. 두 팀이 배당이 그렇잖아요. 애초에 둘 다 이제 해볼 만한 사이즈고 북유럽 팀끼리 약간 뭐 자존심의 대결일 수도 있는 사이즈인데 유루고르 같은 경우 일단은 주말 경기에 있어서 뭐 큰 로테이션까지는 없었어요. 일단은 뭐 주포 정도가 이제 주말 경기가 경고 누적으로 휴식을 취했던 유루고르고 지난 경기가 그래도 좀 까다로운 상대였어요. 더비전이었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을 요 새끼 빼고는 거의 다 가동을 했고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루고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리그 2위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원래 스웨덴은 말매거든요. 말매. 오늘 이게 하도 이게 많다 보니까 제가 약간 툭툭 나올 수가 있어 말이. 그러니까 약간 뭐 흐름을 끊듯이 그러니까 대충 느낌 받아들이세요. 스웨덴 1위 팀이 원래 말매가 강했었잖아요. 말매가 이번 시즌 떡락을 했어요. 완전히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밑으로 추락을 한 상황에서 우승 찬스다. 리그 1위 팀이랑 승점 1점 차. 지난 경기 유루고르가 무르했는데 더비전에서 원정 경기에서 이 리그 1위 팀도 최근에 2연무예요. 흐름이 좀 꺾인 상황에서 1점 차밖에 안 나고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제가 지난 분기 분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루고르는 스쿼드 뎁스가 두껍지가 않아요. 주전 라인업들끼리의 맞대결이라면 이 두 팀이 박빙의 양상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면은 스쿼드 뎁스는 몰데가 확실히 좋다. 단순히 지금 사용 좀 쓸만한 자원들 대충 한번 보면은 유로고는 한 20명 정도 언저리 뭐 거기서 뭐 몇 명 또 나가리 되고 어린 애들이나 뭐 못하는 놈들 부상자 좀 빼면은 얼마 안 되고요. 몰데는 기본적으로 30명이에요. 30명. 스쿼드 자체가 몰데가 10명이 더 많고 실제로 몰데는 리그에서는 여러 가지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을 하는 팀입니다. 이런 빡빡한 일정에서는 분명히 유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좀 몰데 쪽이 아쉬운 점은 뭐 몰데의 원래 주전 공격수인 안데르센이 시즌 초반에 십자인대 부상 있었는데 뭐 시즌 초반에 일단 나간 거니까 뭐 크게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유루고르는 지금 당장 리그가 급하다. 지난 경기 부석이랑 비슷합니다. 샴록이랑 했을 때 당장 리그가 급하고 1위 팀이랑 1점 차이인 상황에서 어차피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위 팀은 다이렉트 탈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샴록, 헨트 요조거든요. 헨트, 몰데, 유루고르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기본적으로 봐요. 왜냐 유루고르는 기본적으로 꼴찌팀 샴록 원정에서 무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이 경기에는 유루가 리그에 조금 더 힘을 쓸 거고 유루가 이 경기에 좀 더 투자를 한다 치더라도 스쿼드 뎁스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교체 자원이나 여러 가지 쓰는 그런 사이즈에서 몰데가 분명 유리함이 있다. 근데 프렌을 둔다? 몰데 프렌. 해외 배당도 몰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고요. 요거는 프렌 접근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배당도 1.5배죠.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번째, 헨트 대 샴록. 이거는 헨트 승 가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조건 찍으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르게 볼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헨트가 여러분이 아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 오모니아. 이 키프로스 놈들한테 지난 이제 유로파 예선에서 1차전, 2차전 다 졌죠? 2차전 다 졌어요. 이때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저 1차전 가서 물 먹었거든요. 헨트 일반승 그때 주력 부주력 이거 다 들어가서 그 한 폴락 다 났었는데 2차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외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헨트가 오히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원할 것이다. 뭔 개소리야. 유로파가 더 상위 리그인데. 이 승리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승리수당이랑 이제 출전수당이나 뭐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오히려 유로파 가서 두들겨 맞을 바에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와서 뭐 한두 경기 더 이기고 하면은 돈 자체는 팀이 더 많이 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은 16강 진출하곤 하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hen트가 유로파에서 16강 절대 못 가잖아요. 이 정도 팀이. 근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유르고르, 몰데, hen트가 제일 세요 여기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이거를 뭐 역배가 뜰 것이다, 무가 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이즈는 저는 조금은 너무 좀 한쪽에 치우친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이즈에서 지금 샴록 상대로 분명히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샴록은 꼴찌 팀이고 기본적으로 샴록이 강팀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팀이거든요. 적어드리진 않았네. 벨기에 아일랜드. 경기가 많을 때 정신이 없어. 아일랜드가 리그 수준은 상당히 낮아요. K리그 팀들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한 사이즈고, hen트가 올 시즌 리그에서 1위인데 아마 최근에 가장 성적이 좋은 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지. 유럽 대항전까지. 홈에 hen트가 홈 경기 기준으로는 이제 무승부 2번에 전승. 홈에서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르고르 때 유르고르의 최근 상황도 그렇고 샴록 프렌을 봤던 거고, 원정 경기 어떻게 해요? 6승 3무 5패. 원정에서는 분명히 힘이 좀 빠진다. 힘이 좀 빠지는 부분, 지금 이 조에서 최강팀이 hen트를 만난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래도 hen트가 잡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 보이는 경기고요. 이게 배당이 올랐어요. 제 생각에 이거 오모니아 때문에 오른 겁니다. 배당이 올라서 사실 근데 뭐 어차피 올림 처리가 돼가지고 올랐다고 뭐 오른 게 아닌데 뭐 물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뽀배 느낌으로다가 hen트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뽕 배팅이죠. 홍현석이라고 국내 선수가 이제 뛰고 있고, 옛날에 이제 AC 밀란이나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하우게 얘도 있는데 뭐 요 두 선수가 이제 핵심으로 있고, 하우게는 뭐 최근에 폼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햄무 쪽을 보는 이유가 공격력이 좋진 않아요. 공격력이 좋진 않아. 샴록이 버티고 자빠졌을 때 진짜 뭐 재수없으면 무가 뜰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잡는 사이즈가 확실히 맞습니다. 승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홍현석 국뽕 배팅하라고 경기 보실 분들은 데려가도 괜찮을 만한 사이즈인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전력 차이가 확실합니다. 울산선에서 정리해요 여기는.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퓨니크 아르메니아 분쟁 지역 슬로반브 슬로바키아. 퓨니크 대 이제 슬로반인데, 퓨니크도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의 포스에는 좀 못 미쳐요. 지난 시즌에 이제 23승 7무 3패 1위. 이번 시즌 리그 한 경기 덜 치렀어요. 한 경기 덜 치러서 4승 2패 4위. 벌써 지난 시즌에 3패 1위 딱 했었는데 이번 시즌 벌써 2패다. 벌써. 기록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 이게 전부 다 홈 경기예요. 이게 일정이 왜 이따구로 이 나라에서 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나라 수준은 뭐 K리그보다 좀 그거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록이 전부 다 홈 경기예요. 이게 뭐 원정에서 진 것도 아니고 홈에서 4승 2패면은 지난 시즌 포스에는 확실히 못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2패가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리가 애초에 작잖아요. 10개 팀밖에 없는데 2패가 이거 반토막 가르면 위에 5개 아래 5개 팀이잖아요. 박순분 5,000원. 근데 위에 5개 팀한테 2패, 아래 5개 팀, 그러니까 뭐 6, 7, 8, 9, 10 중에 그냥 4팀한테 4승한 거예요. 상당히 좀 좋진 않다. 상위권 팀들은 다 졌어요. 홈에서 심지어 둘 다 전부 다 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순분이 고맙습니다. 요거 분석하고 보내드릴게요. 이 경기만 분석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위 16승 5승 5무 1패 뭐 이렇게 갖고, 이번 시즌 7승 1무 1패 1위. 뭐 상당히 흐름도 좋고, 주말 경기도 주전들을 적상히 썼고, 그전 리그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갔었다. 지금 빡빡한 일정에서 체력적인 관리 자체도 전체적으로 잘 돌아간 상황. 당장에 뭐 오늘 경기 출전할 선수들이 크게 피로감에 처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슬로반 사이드, 슬로반 승.
좋지가 않다. 그리고 괜찮다 여전히. 리그 수준 자체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르메니아보다는 슬로바키아가 더 좋을 거예요. 확실히. 손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다. 오늘 배당이 조금 셉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세요. 다음 경기 아폴론 리데 키프로스 드니프로 우크라이나. 무승부 찍을 만한 경기입니다. 일단은 아폴론이 여기 중립구장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배트맨 상으로. 이게 그 오모니아 같은 키프로스 팀이거든요. 오모니아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게 배당이 일단 오르긴 올랐는데 초기 배당 1.7배당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아폴론이 자체도 솔직히 뭐 당장 리그에서 지금 두 팀 다 3승이에요. 3전 전승. 드니프로 3전 전승, 아폴론 3전 전승 이번 시즌 이런 사이즈인데, 아폴론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1점차 승리. 드니프로는 리그에서 실점이 없어요. 실점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 다 이제 2골 이상씩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리가 확실히 더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드니프로의 지금 상승세가 은근히 무섭고, 지난 경기 알크마르랑 붙어서 1대0으로 졌었고, 아폴론이 이제 그 어디야? 아폴론 어디였노? 그 원정 경기 어디야? 그 리텐 그 기억나시죠? 스위스 2부 리그 뛰는 애 어디서 그 알크마르 여기 있다. 2조 마두츠 얘네랑 해가지고 이제 홈에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였나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드니가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프렌 쪽으로 찍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역배가 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다음 어쨌든 뭐 프렌 이런 쪽으로 접근 혹은 저득점, 역시나 수비적인 부분, 당장의 전력 자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배 쪽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 정배를 찍으면 안 되는 경기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 찍든 역배 찍든 뭐 언더 찍든 골라서 가는 경기. 같은 조 좀 전에 봤죠. 파두츠 대 알크 대 파두츠인데 뭐 이거 전력 자체가 뭐 말이 안 돼요. 네덜란드 리그 알크 지금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고, 파두츠는 스위스 2부 리그예요. 2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히텐슈타인 소속의 팀이고요. 이게 스위스랑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리히텐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인구가 3만인가? 4만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군보다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팀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국 리그컵 우승하면 이제 유럽 대항전 티켓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FA컵 우승하면은 그 아챔 티켓 주듯이 리그컵 리히텐슈타인 팀이 없어요. 매년 밥 먹듯이 1위 우승하니까 2부 리그인데도 이제 출전 자격을 얻어서 10번 찍어서 이제 한 번은 넘어가겠지, 한 번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지난 경기 아폴론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첫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홈 경기에서 이제 무려 승점을 땄고, 이거는 뭐 당연히 알크가 잡을 경기인데 아마 버틸 거예요. 버틸 거고, 알크도 지금 어쨌든 리그에서 일정이 빡빡하고 사실 공격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의문이 조금 따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슬슬 할 것 같아요. 1마인 3.5 언더 2대0 3대0 뭐 그런 사이즈가 아닐까. 전력 자체는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2부 리그 팀에 2부 리그 막말로 여기 바젤 스위스 1배 좀 하는 팀들 있잖아요. 뭐 영보이스 이런 팀들 갖다 놔도 알크를 볼 건데 봐도 얘네 2부 리그에서도 더럽게 못해요. 2부에서도 거의 밑바닥에 있는 팀이라서 이거 뭐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다. 저는 1마인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고요. 8번째 포즈난 폴란드 대 오스트리아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비아레알 조입니다. 그 비아레알 베르제바 요 조인데, 비아레알이 지난 홈에서 포즈난 상대로 4대3 승리였고요. 베르제바랑 오스트가 비겼었나? 헷갈리네.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제가 안 적어놨네. 왜 안 적어놨을까? 자,
아마 0대 0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죠? 0대 0 무승부. 오스트 홈에서 베르셰바랑 0대 0 무.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포즈난이 제가 아마 지난 BRL 분석 때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시즌 1위였다 포즈난이. 근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뭐 중위권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BRL 이거 무조건만 아니에요. 사실 크게 볼 것도 없잖아요. 아니 비아 대 포즈난인데 포즈난이 리그에서 죽쓰고 있는데 이거 마인을 어떻게 안 봐요? 분석도 사실 뭐 보지도 않았어요. 뭐 리그에서 개똥 싸네. 마탱이 갔구나. 뭐 대충 선수 보고 뭐 멀쩡한 놈 있나 보고 피아 그냥 로테이션 돌렸을 때 누가 나오는지 대충 보고 마인 부상자 누구인지 대충 보고 이렇게 봤던 건데 이게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아. 포즈난이 이상해가지고 조금 선수 기용을 어떻게 하나 봤는데 오히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거를 뭐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선수 몸값이나 이런 건 제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보고 선수의 기록적인 부분 여러 가지 봤는데 리그랑 유럽 대항전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 전에 3차 예선이나 뭐 최종 예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의 좀 로테이션이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지금 좀 더 힘을 실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선수들이 이쪽에 더 많이 뛰더라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솔직히 그리고 비아레알 전에 경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괜히 4대3 나온 게 아니에요. 잘하더라고. 은근히 빠르고 생각보다 좀 전반적으로 깜짝 놀랐었는데 요거는 이런 점을 봤을 때 포즈난 이미 리그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당장에 뭐 해볼 만한 사이즈의 팀들이고 이런 점 봤을 때 이거는 포즈난 정배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난 비아레알전 했던 것처럼만 한다면 충분히 이제 홈에서 오스트도 지금 리그에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리가 빡세요. 어제 첼시랑 붙었던 잘츠부르크나 뭐 여러 좋은 팀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스트가 애초에 오스트리아 리그 자체에서도 강팀도 아니에요.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 포지션에 있는 팀이 여기까지 온 건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의 포진한 상대로 잘하더라고. 괜찮아 보입니다. 포진한 배당 대비 9번째인가? 베르셰바 대 같은데 보죠. 비아레알. 일단은 비아레알이 포진한 상대로 홈에서 4대3 이기긴 했어요. 다만 수비 쪽에서 약점은 분명히 드러났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가 다예요. 알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워낙 이제 뭐 레알에서도 뛰고 워낙 많은 팀들에서 뛰고 이제 베테랑이다 보니까 오래 뛰어가지고 이제 축구를 뭐 뜨문뜨문 봤어도 이제 아실 텐데 알별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사실 뭐 거의 은퇴 사이즈인데도 최근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알비올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안 나와요. 지난 경기도 포진한 상대로 안 나왔고 특히나 뭐 지난 경기 비아레알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포진한과의 대결에서 그냥 11명 거의 다 로테이션을 돌렸었죠. 그냥 주전 다 빼고 싹 다 벤치로다 그냥 다 박아서 이제 알별 당연히 못 나왔었는데 수비 쪽이 상당히 헐거웠어요. 제가 봤을 때. 실점 장면 중에 한 뭐 한두 골 정도는 적어도 이거 어떻게 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주냐 홈에서 이게 무슨 스페인 1부 리그의 강팀이야 라는 모습 정도로 상당히 불안했던 측면에서 알베올이 오늘도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측면이나 뭐 포이스나 알베르토 모레노 이런 또 로테이션이나 주전급 자원들이 빠지고 제라드 모레노 뭐 트리게로스 같은 주전 자원들 즉 공격과 미드필더 쪽의 주전들도 불투명에 떠있다. 당연히 뭐 선발로는 안 뛸 것 같고요. 여기에 로셀소도 지금 못 나온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요. 비아레 지금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플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수비적으로 장담할 수가 없다.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었고 중앙 수비 라인이 솔직히 뭐 아예 뭐 못하는 놈들은 아닌데 지난 시즌 인대 가서 잘 뛰다가 다시 복귀한 놈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있는데 뭐 영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합의 2대1 패스하니까 그냥 승 뚫리더라고. 보통은 따라가서 이제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배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배당이 좀 더 높긴 하잖아요.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한 골은 준다는 마인드로다가 마찬가지 로테이션 돌리면은 뭐 정배 쪽을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이스라엘 원정이 이렇게 만만한 곳은 일단 아니어서 2대1 정도로 일단은 전 스코어 정도로 봅니다. 뭐 햄무 혹은 이제 오바 이쪽에 배당 메리트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베르셰바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지난 시즌은 일단 2위였어요. 리그 최소 실점팀. 야, 최소 실점인데 오바야? 장난 때려? 이번 시즌 6위, 2승 2패고요. 10득점, 6실점. 이 최소 실점 당시에 2경기에 한 골로 먹었거든요. 리그에서 2경기 하면 한 골 정도 먹는 그런 페이스였는데 지금 벌써 이제 실점이 많아요. 이번 시즌. 지난 시즌 같지 않다. 성적도 그렇고. 이런 점 봤을 때 오바 찔러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뭐 엄청 좋게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사실. 비아레 뭐 공격 쪽에 풀주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다음 경기 10번째 실케보르 덴마크 대 웨스트햄.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실케가 인조잔디를 씁니다. 인조잔디. 이게 인조잔디가 왜 무섭냐면요, 볼을 아마 좀 차보신 분들, 실제로 나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잔디나 인조잔디에서 둘 다 차보셨을 수도 있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축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완전히 특히나 이제 선수들은 천연잔디에 완전히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인조잔디에서 적응 못할 수도, 쉽게 말해 0점이 안 맞을 수가 있어. 크로스 때리는데 야, 나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찼는데 그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점이 안 맞는 거야. 킥이 기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뭐 짧은 패스는 뭐 되는데 크로스나 뭐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뜨거나 제대로 빗 맞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조잔디 때. 더군다나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 또 사이즈에서 몸을 사릴 수가 있어요. 왜냐, 부상의 위험도가 천연단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런 쪽의 측면, 이런 리스크는 일단 안고 있다. 다만 실케가 어쨌든 뭐 리그에서 강하지도 않아요. 5승 1무 3패, 4위 덴마크에서. 이 정도 사이즈에다가 웨스트햄이 지금 거의 풀스쿼드예요. 최근에 이제 수책이나 뭐 크리스텔 이런 애도 이제 출전 정지에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소책이나 뭐 다 복귀했어요. 다 복귀했고, 이제 빠진 애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수비 쪽에 거액으로 좀 데려왔죠. 아구에르드나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풀스쿼드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난 주말 리그도 없었고, 2군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초반에 좀 똥줄러 간다 싶다가도 주전 넣어서 이길 만한 사이즈인 건 분명하다. 지난 경기도 그랬어요. 전반에 죽쓰더니 후반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파케타 넣어가지고 그냥 학살했던, 좀 똥줄러 가더라도 그런 식의 그림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볼 만한 여지는 저는 없어 보인다. 또 불안한 점은 이제 뭐 인조잔디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몰렸다. 몰리긴 했어요. 몰린 부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몰린 경기 무서워하시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11번째, 아니다, 이건 넘어가자. 이걸로 가자. 미트윌란 덴마크 또 오고 라치오. 이 경기에는 제 생각엔 라치오 쪽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어제 나폴리 줬잖아요, 세리에 원정. 야, 마피아가 2번 주려고? 제 생각엔 없어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또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뎁스가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나폴리는 유로파에 지금 아약스나 리버풀 같은 까다로운 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잠시만, 여기서부터 유로파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로파. 지금까지는 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였어요. 여기서부터 유로파.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오히려 주말에 있었던 리그 경기를 로테이션으로 돌렸다면은, 라치오는 지금 사실 로테이션을 돌릴 만한 스쿼드 뎁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라치오가 만약에 조금 더 쌩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뭐 주전들이 좀 많이 가동이 되고 뭐 이렇게 간다면은, 이거는 미트윌란이 올 시즌 상당히 안 좋거든요. 덴마크에서 이전이랑 완전 달라요. 이번 시즌 8위입니다. 덴마크 강호예요, 미트윌란은. 근데 8위에요, 8위. 2승 4무 3패. 수비가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도 할 말은 없긴 하거든요, 라치오를 만약에. 아니, 얘네도 지금 못하잖아.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이기긴 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사이즈 자체는 어제 나폴리 준 거부터 좀 가기가 싫어요, 저는. 세리 팀들이 다 이기는 그림이 솔직히 없거든. 밀란 학살에다가 나폴리 학살에 라치오까지?
야, 몇 번 못 봤거든요. 축구를 십 년 넘게 봤지만 어쨌든 뭐 유배는 졌네 참. 유배는 졌네. 어쨌든 뎁스 부분 측면에 특히나 공격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모빌레나 필리페 안데르손 뭐 자카니 같은 애들은 좀 부상이 약간 조금 있어서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격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 대신 뛸 놈이 없어요. 라치오가 지금 미드필더 쪽에서 그나마 조금씩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막 엄청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뛰던 애들 뭐 계속 연달아 뛰고 뭐 교체로 뛰든 뭐 계속 어쨌든 뛰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우려스럽다. 미투일란이 올 시즌 부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유럽 대항전은 단골이거든요. 단골. 이변도 단골이에요, 얘네는. 종종 이제 예전에 한번 아탈란타인가? 제 기억에 아탈란타랑 같은 조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한번 잡았나? 묵했나? 그랬던 기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무승부. 미트푸란 요런 사이즈로 일단은 봅니다. 오늘 정배 중에 강팀 정배 중에는 그래도 로테이션이나 여러 가지로 돌아갔을 때 가장 조금 불안한 팀이 아닌가. 라치오가 어쨌든 주말에 또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주말 리그 상대팀이 크레모네. 비교적 약팀이긴 합니다만 원정이에요. 어쨌든 원정 좀 빡세긴 하죠. 원정이니까 묻히기 좋은 경기다. 페노르트 대 그라츠. 그라츠가 오스트리아. 아까 오스트리아 팀 또 봤었죠. 어디였지? 오스트리아. 오스트. 포즈난하고. 그라츠도 오스트리아. 그라츠가 훨씬 더 좋은 팀이에요. 아까 봤던 팀보다. 그라츠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이제 바짝 쫓고 바짝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 일반승은 충분히 할 만한 사이즈요.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다만 이제 핸디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결장자 쪽에 스지만 스키라고 이게 요놈이 이제 스키 러시아 쪽에서 이제 러시아 리가 그거 되다 보니까 임대인가 데려왔는데 상당히 잘해요. 앞선에서 패스나 뭐 득점력도 있고 이번 시즌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놈인데 불투명입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요조가 지금 좀 전에 봤던 이제 라치오 미트윌란 제가 볼 때는 거의 죽음의 조 전력적으로는 약간 죽음의 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라치도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두 번째 느낌이고 미트윌란도 이제 이번 시즌 부진한긴 한데 덴마크 강호니까 라치오의 페이누르트면 거의 뭐 이거 좀 빡빡한 조에서 페가 일단 라치오한테 졌어요. 그리고 그라츠가 미트윌란을 상대로 이겼거든요. 이런 사이즈에서 이거는 일단은 뭐 챙기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16강을 좀 그래도 그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고 하면은 좀 그림 자체가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승은 챙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요런 부분 그리고 또 왼쪽 사이드백에 부상자가 있긴 해요. 물론 로테이션 다른 선수가 들어가면 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혹은 일반승은 그래도 확실하다고 보는 게 히얼란더 그라츠 주장 미드필더 전 경기 출전 정지 이런 부분 어쨌든 페이노르트가 나름대로 정비를 잘 했어요. 뭐 이그리시나 또 누구야 딜로선 그러니까 뭐 세비야 있었고 딜로선이 이제 분데스에서 막 뭐 헤르타이도 있었고 그다음 또 어디 있지? 아무튼 막 이렇게 여러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죽쓰던 놈들 데려와가지고 이 네덜란드만 오면 귀신같이 살아나. 둘 다 잘하더라고요. 특히 딜로선 같은 경우 공격 포인트도 많이 올려주고 있고 직전 경기도 득점했나? 뭐 그러면서 영입한 선수들의 공격진이나 이선 자원들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사이즈에서 가져갈까 일반승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핸디는 조금 뭐 찍는다면 마인을 찍겠으나 여기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어제를 어제를 떠올려서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경기 많잖아요 오늘. 그리고 그라츠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지금 뭐야 8경기 중에 5개 실점밖에 안 하고 있고 원래 사실 잘츠 다음 가는 팀이니까 뭐 공격이나 수비나 다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알렉스 뭐 남 5,900원. 수비는 아직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력은 분명히 조금 떨어졌다 이번 시즌. 이런 사이즈. 남님 고맙습니다. 남님도 메일이 있나? 옛날에 후원해 주셨던 것 같은데. 남님 메일이 없네.
남님 주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예전에 후원해주셨던 거 같아서 아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셰리프 맨유 승 맨유 마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기가 없어요. 맨유가 주말 경기가 일단 없어요. 지난 주말 경기 없었고요, 다음 주말 경기가 없어요. 이거 하나 딸랑 있어요. 이거 하나 딸랑. 근데 소시에다드한테 졌잖아요. 이거 또 질라고? 야, 유로파 16강 안 가? 너네 지금 리그에서 우승, 뭐 챔스권 4위권 어떻게 들라고? 유로파라도 우승하던가 뭐 해야지.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야지. 잡아야 된다. 일반선 해줄 사이즈고요. 이게 마이는 솔직히 맨유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풀주전 나올 거예요. 다른 팀들 뭐 로마도 있고 다른 팀들 많죠. 거기는 이제 좀 로테이션 돌아가고 막 라치오도 마찬가지고 다 할 때, 여기는 경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풀주전이 나올 거다. 지난 경기 더군다나 졌기 때문에 홈에서 소시에다드한테. 이렇게 안 볼래? 야, 맨유를 어떻게 그래도, 야, 셰리프 그래도, 야, 뭐 옛날에 뭐 어디야, 레알 잡고 뭐 인터밀란 상대로 비비고 요번에도 또 이겼더만 3대 0으로 원정에서 그 오모니아. 야, 풀주전이다. 풀주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맨유라서 여러분들이, 야, 맨유만이 좀 그렇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핸디로 간다면 무조건 제 생각에 많이 찍어야 돼요. 뭐 일반선 가실 분들은 뭐 안전하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핸디로 간다면 마에 볼 게 없다. 다만 부상자는 많아요. 마샬, 반더비크, 레시포드, 뭐 완비사카, 루크쇼. 완비사카 기용 안 되고 있고 반더비크 안 쓰고, 레시랑 마샬. 근데 뭐 산초나 요런 애들 나와도, 엘랑가나 뭐 호날두 뭐 요런 애들 나와도 학살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갔어요. 맨유라서. 근데 그냥 단순히 맨유라서 안 갔고, 분석적인 제 그런 주관적인 생각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마이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의 배당이 오른 거는, 아니 남님 그 메일 주소 그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 제가 잠시만요. 내려드릴게요. 오케이. 채팅창 내려드렸어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지우겠습니다. 메뉴가 저게 배당이 불안한 이유는, 오케이, 있구나. 제가 이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잠시만요. 맨유가 해배가 오르는 이유는 맨유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로 맨유라서 그래요. 맨유에다가 상대가 이제 셰리프니까. 셰리프. 그래도 우리가 좀 봐왔던 팀들, 이변을 이제 종종 내왔던 팀, 그런, 그래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찍어보는 겁니다 그냥. 왜냐면 맨유가 솔직히 똥배여도 너무 똥배잖아.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맨유 원정인데 1.1이야 이건 솔직히 너무하잖아. 셰리프가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찍어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돼 배당 하면서. 근데 사이즈 자체가 저는 이런 사이즈, 이거보다는 전 다른 게 좀 더 안전하다 싶은데, 물론 확실한 건 없어요. 어제 맨시티 봐, 터질 뻔했잖아. 맨시티 터질 뻔했잖아. 맨시티 사실 못 이겼어야 돼요. 거의 이긴 거 자체 기적이야. 근데 어떻게 마지막 마인까지 할 뻔했어요. 그 알바레즈가 찬스만 잘 살렸어도 마인까지 했을 텐데. 어쨌든 요즘 챔스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게, 기회를 잘 살리는 팀이 보통 가져가. 이 그냥 경기력보다도 기회를 잘 살리는 팀이 뭐 마엔이고 일반선이고 다 한다니까. 이제 레알도 사실 터졌어야 돼요. 라이프치히랑 레알 있잖아요. 제가 터질 가능성 높다 했잖아요. 아니 좀 이거 정배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려. 터졌어야 돼요, 경기 내용상으로. 근데 마엔까지 해버리잖아요. 기회 잘 살려서 그래. 기회 잘 살려서 라이프치히가 놓치고. 어쨌든 다음 경기 몇 번째야? 까먹었다 씨. 그냥 갈게요. 하도 많으니까. 로모니아 키프로스. 이 경기에서 불안한 점은 딱 3개예요. 소시에다드 핵심 자원들이 몇 명 빠진다는 거. 우마르 샤디크
이 알메리아에서 뛰던 2부 리그 폭격하고 1부 리그 와서도 알메에서 좀 해주다가 소시다도 와서도 득점 바로 교체 투입돼서 그 뭐야 십자인대 파열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소시에다도 지금 비상이에요. 샤디크 부상. 왜냐면 이삭이 나갔잖아요 뉴캐슬로. 샤디크 데려온 건데 부상당했어요. 알리초 이런 젊은 자원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알리초 능력은 있습니다. 나중에 대성할 수도 있는 자원. 오야르자발. 수비 쪽에 또 데려온 놀마. 최전방 사이드 공격 수비 다 빠졌다.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어쨌든 리그에서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경기 한 골이에요. 전 경기 한 골. 그런 측면에서 오모니아 상대로 어느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오모니아가 강하지 않거든요. 리그에서나 이런 기록들 보면 수비도 별로예요. 헨트 상대로 뭐 이변을 낸 건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헨트 분석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헨트 경기 분석할 때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칩니다. 그래서 리그랑 지난 셰리프전을 봤을 때 이거 소시에다가 아무리 빈공이어도 솔직히 이거로 뭐 햄무 찍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오모가 한 골도 넣기 빡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소시에다가 계속 한 골만 넣고 있는 건 맞아서 솔직히 조금 쫄리긴 해요. 그런 제 느낌적인 느낌 정도도 말씀드릴 수 있다. 쫄리긴 한다 솔직히. 그리고 맨유 원정에서 이기면서 완전히 좀 청신호가 켜져서 근데 이게 뭐 터질라나. 이건 안 터질 것 같긴 한데 요즘 하도 일정이 빡세고 어렵다 보니까 소시에다가 더군다나 리그에서 조금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지난 경기도 이번 시즌 꼴찌인 헤타페한테 홈에서 원정에서 지고 있고 전체적인 선수 로테이션도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왜냐면 뭐 공격진은 부상이 있고 미드필더는 로테이션이 돌아가거나 이랬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뭐랄까 오묘하다. 오묘합니다 뭔가 느낌이. 솔직히 이거 언더도 못 찍어요. 홈에서 셰리프한테 3골 먹는 새끼들인데 이거는 뭐 소시에다다가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좀 어떻게 보면 득점에 굶주려 있잖아요 이 팀 자체가. 한 번 넣을 때 그 감을 살리려고 야 나도 좀 그 이 골맛 좀 보자 하면서 그냥 아예 학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려면 마인밖에 못 보는 경기예요. 찍거나 패스입니다 결국에. 어노바는 안 찍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안 찍는 게 맞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끔씩 그래요. 좀 리그에서 빈공을 보여주는 팀들이 비교적 약팀을 이제 유로파나 뭐 이런 국제 대회에서 만났을 때 진짜 막 계속 때려박는 경우. 리버풀 단편적인 예로 리버풀 화풀이 그냥 막 해버린다니까요. 너도 나도 골만 보고 우리 분위기 반전하자 그런 느낌으로다가 본모스 개뚜값 했잖아요. 그런 맨키로다가. 그래서 약간 완전히 분석적으로 사이즈를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로마 헬싱키 핀란드예요. 핀란드고 이렇게 보는데 요게 보자. 로마가 다음 경기 아탈란타거든요. 다음 경기 아탈란타랑 홈에서 하는데 일단 로테이션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아는 디발라 혹은 탐 에이브람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발로. 심지어 벤치로도 교체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뛸 선수가 있어요. 토리노의 간판이었던 벨로티라든가 그 누구야 우즈벡이 이제 슈퍼스타 쇼무도로프나 아니면 이제 자니올로가 복귀했거든요. 얘가 나오면 그래도 근데 자니올로가 이지 찬스는 은근히 많이 놓쳐가지고 그게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복귀했고 수비 쪽에도 이제 뭐 비나나 이런 애들로 이제 스피나졸라 같은 좋은 선수를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고 미드필더 쪽도 로테이션 막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헬싱키를 말씀드리자면은 요 조가 이제 베티스 있는 조거든요. 베티스 대 로마. 근데 여기에 이제 루도고레츠. 근데 솔직히 일반승은 절대 터질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로마가 이미 한번 루도한테 졌어요 원정 가서. 이 경기는 제가 정배 찍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경기거든요. 로마 찍지 말아라. 이거 피해라.
근데 루도가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기요 타이밍은 사실 이거를 아무리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한들 마인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 베티스가 헬싱키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베티스는 근데 이제 로테이션 엄청 많이 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빌 페킬이나 후안미 같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부상으로 이제 주전에서 못 나온 선수들이고요. 공격 쪽에. 그런데 다른 선수들도 뭐 우측에 카날레스나 이런 자원들도 다 로테이션 돌렸어요. 이글레시아스도 안 나오고 그때 아마 윌리안오스가 떴나? 물론 공격진 최전방은 둘 다 좋은 선수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통해서 원정에서도 2대 0으로 이 베티스가 잡았었다. 아무리 이거 로마가 다음 경기 아탈란타를 상대한다고 해도,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설명을 이렇게 딥하게 하는 건가요? 로마 1만이 개똥배인데?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한 20경기째 한 것 같은데, 요 경기도 괜찮아 보이네. 보대 대 취리. 이거 보대 승 오바 쪽으로 봅니다. 보대 기본적으로 오바 팀이고요. 그래서 오바까지 보는 거고, 취리가 이번 시즌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보대 원정이 사실 엄청 어려워요. 보대 글림이 더군다나 지난 경기 PSV 상대로 또 PSV였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 측면 봤을 때 뭐 다득점으로 가면서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아직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대가 생각보다 잘 하더라. 윈용 말매, 이것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말매가 아까 스웨덴 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전에 그 뭐야, 보대는 이제 스웨덴 팀이에요. 취리는 스위스고. 어쨌든 보대도 인조잔디다. 다른 팀들이 왔을 때 원정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보대 승호가. 윈용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말매가 최근에 감독 교체했거든요. 감독 교체했는데 이번 시즌 말매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아까 그 초반에 유르고르 그때 이제 몰대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어요. 유르고르가 우승 경쟁하고 있고 말매는 이미 리그는 끝났어요.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적 부진으로 감독이 교체가 됐고, 교체된 감독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브라가랑 말매가 이제 1차전이었는데 말매 홈에서 이때 이거 원래 브라가 찍어야 되는데 말매가 감독 교체해가지고 조금 변수가 조금 있긴 하다. 그러면서 제가 아쉽게 그냥 찍을 걸 패스를 했는데 뭐 그냥 개떡 발렸어요. 여전히 그 못하는 말매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위니용이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유럽 대항전에서 이미 레인저스를 홈에서 잡았고요. 지난 경기 원정에서 또 유니온 베를린까지 잡았잖아요. 지금 안 좋다 말매가. 찍는다면 이거 위니용 쪽으로 가야 된다. 야 그럼 다 정배인데 뭐가 역배인데, 제가 안 본 거는 다 저는 불안하다고 해서 패스 때린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디나모 키이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은 저는 베티스도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1.33배당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쾰른 이거 마인 터지기 좋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정배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정배를 이제 좀 분석을 많이 했고, 나머지 분석 안 한 것들은 솔직히 저는 안 간다는 경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가 터질지 모르고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이제 아예 잘 모르겠는 경기들 그런 것도 분석 안 했고,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우 길다.